그 관세 자체를 15%로 낮췄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언론 방송들이 대통령실도 계속 떠들 것 같아요. 아, 예. 문제는 오늘 김용범 실장 기자회견에 마지막에 중앙일보 기자가 질문한 내용. 네. 상무부는 이익 투자 펀드들 만들던 투자의 전체 3,500억 불의 이익을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네. 이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답이 뭡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얘기되느냐? 이래 답을 했어. 그래서 내가 아니 미국의 상무부가 예. 바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자, 너 3,500억 불 중에서 3,500억 불을 좀 구분해 보면은 네. 뭐 2,000억 불은 뭐 투자 일단 하는 말은 투자인데 그냥 갖다 바치잖아요. 예. 그 그러면 투자처를 트럼프가 직접 선정하겠다고. 미국이 이제 뭐 요거는 뭐 반도체, 요거는 의약, 요거는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 글쎄 또 자기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 이익 주에다가 적절히 배분하겠죠. 이익을 90% 가져가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1,500불은 이제 조선으로 조선 가잖아요. 쪽. 예. 그러면 조선이 다 주고 가다가 네. 이제 조선이 한국이 제대로 물을 만났어요. 이거 한 30년 우러 먹어야 되는데 네, 네. 이걸 반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어허. 우리 조선업 중에서도 미국의 군함, 잠수함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네. 이 반을 이제 갖다 주는 겁니다. 네. 그 1,500불을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장기 미래 산업을 반을 갖다 주는 아하, 거예요. 예. 그래서 1,500불 날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3,500불을 주고 나머지 2주 후에 한번 보자. 뭐 이런 이제 정상회담 하자 이런 예. 건데 더 문제는 이제 말이 좀 다른 게 농산물 전면 개방 네. 뭐 전 미국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 네.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쌀하고 소고기. 이제 소고기 문제. 이제 소고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 개월 수에 따라서도 복잡하고 막 이제 들어가면은 2주 동안에 네. 미국은 이제 또 머리 쓸 거라고. 그렇죠. 야, 누구 쌀하고 소고기가 가장 디테일한 거 아니냐. 누구 정권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품목인데 네. 그럼 뭐 내놓을 거야. 음. 너 3,500불 말고 또 내놔. 네. 이제 일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 규모로 보면은 일본이 5,500불까지만 일본의 뒤에 사인을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야. 어허. 그래서 약정서를 좀 보고 싶다. 약정서를.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의 전략에 넘어갔고 네. 일반적으로 뭐 15% 관세 그러면 EU나 일본하고 비슷하게 됐네. 이렇게 보지만은 안에 쳐다보면은 전면 개방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이 디테일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협상에서는 마지막 협정문에 사인을 할 때 정말 이 마침표를 어디다 찍느냐, 심표냐, 마침표냐 이거 가지고서도 뭐 하루 이틀 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가 직접 발표한 SNS 발표문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막 급하게 설명한 게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2주 후에 가면 만나줄게 그러면 이재명이 그렇게 날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줄게 불러놓고서 다시 그 2주 동안에 실무 협상 과정에서 어떤 디테일이 우리한테 또 부담을 줄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번에 예. 말씀하시죠. 2주 후에 아마 지금 미국 주한미 상무 상의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노란봉 예, 특법 암참에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는 뭐 불법적이라는 얘기를 솔직히 한 거예요. 네, 전부 네. 비정상적이다. 음흠. 그리고 이제 유럽 상의는 철수한다. 철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래 나오잖아요. 네. 이게 아마 2주 후에 미국이 들고 나올 거예요. 네.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미국 가면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해 말을 달라. 해달라. 그렇죠. 당연하게 예. 한국에 투자했는 한 800개 기업 되고 예. 유럽은 한 400개 기업 되거든요. 이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당장 철수해야 되는데. 네.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미국이- 감옥에 갇히거든. 한국 미국이나 유럽 기업은 한국의 이 민노총의 상황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감옥에. 네. 거기다가
자기도 모르는 하청 기업의 노동자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 네네. 원청이. 그래 되면은 이 문제도 아마 2주 후에 굉장히 예민하게 2주 전에 이게 통과되잖아요. 네. 이번 그렇죠. 뭐 이번 주 다음 주 8월 4일 날 통과되는데 강행하겠다고 지금 예고한 그래 상태입니다. 되면은 이것 또한 들고 나와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치적으로 그냥 그 15% 관세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안에 디테일한 예. 내용들을 보면은 좀 복잡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브라질 사례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룰라 정부의 뭐 인권 탄압 있잖아. 이거를 트럼프가 여러 차례 그 트럼프의 측근들과 트럼프가 직접 거론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브라질에 대한 일종의 보복 관세로 구리 제품에 대한 50%를 서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정치 상황하고 너무 유사하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는 예. 갑자기 불러가지고 네. 한국 대표단을 얼빠지게 만들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뭐 또 자동차 관세도 12.5% 하는데 뭐 그냥 15% 해. 뭐 이렇게 밀어붙여 간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2주 후에 이제 북한 문제하고 이재명의 상대로 친중 친북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뭐 그다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측근들이 이미 던졌잖아요. 네. 측근들 던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때 얘기를 나누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항상 공개적인 내용하고 비공개적인 내용은 굉장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예. 비공개 때 아마 그런 정치적인 압박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대로 소위 사회주의 법안들에 대한 이런 법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는 네, 그래서 것도 지금 중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트럼프가 좀 더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주기를 내심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뭐 관세 협상 타결되고 나서 그것도 15%로 타결해주고 이재명이를 2주 후에 워싱턴에서 보자 백악관에서 보자고 해놔가지고 사실 좀 이게 기운들이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트럼프가 직접 이재명이 불러서 이 정치적인 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강하고 감옥에 가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직접 이재명이한테 대답을 듣겠다 압력을 가하더라도 그때 하겠다. 그 뭐 밑에 뭐 이재명이 똘마니들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할 일은 아니니까 지금 되게 그런 구도로 트럼프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권 돌아서 뭐 한 60일 이상간에 네. 일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 오산 비행장 미군 기지 거기네 군사 기지를 압수수색한 거 자기들은 미군 기지는 아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죠. 예.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오산 미군 공군기지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그것을 특검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부분부터 차곡차곡 쌓여가 있네. 지금 노란봉투법까지. 네. 그럼 이 문제를 그냥 듣고 갈 거냐? 저는 정치적인 문제는 이 관세 협상하고 별개다고 봐요. 별개로 얘기를 할 거다. 네. 그런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민노총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가서 반미 집회를 하고 또 이번에 집권당 의원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뭐 한 7, 8명이 몰려가 갖고서 또 뭐 대사관 앞에서 반미 시위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하게 보는 이런 이제 반미 운동 문제거든요. 제가 백악관 앞에 가서 네. 그때 정전 협정 뭐 해가지고 안 된다. 네. 종전 협정서는 뭐 한다고 반대 그걸 했거든요. 집회. 네. 다 보고되더라고. 당연히 다 보고. 거기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뭐 야권의 국회의원 몇 명이서 백악관 앞에 와서 무슨 말 했는 것까지 다 보고되잖아요. 네. 그거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그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통미봉남, 김정은하고 뒤로 네. 손잡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여정이지 요즘 원래 발표를 하지만은 네. 결국 저들도 통미봉남으로 가고 핵 보유국을 언제 테이블에 올릴 거냐 이것만 남아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뭐 주적이 아니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 얘기를 아마 2주 후에 가면은 당신은 좀 빠져라. 내가 김정은하고 얘기 좀 하겠다. 봉남하겠다. 너
패싱시키고 우리가 좀 하겠다. 왜 너무 주적도 아니고 친북 행각하는데 도움은 안 된다. 우리가 다뤄도 우리가 김정은 다루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2주 후에 만날 때 그런 문제까지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좀 에어컨 좀 해주세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칼럼에서 잠깐 전해드리다가 제가 이 비방용 이 단어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중단했었는데, 이 생중계 국무회의를 생중계한다는 것도 이제 황당한 건데, 이 어쨌든 생중계되는 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하고 장관이라는 것들이 한 얘기가 일테면 이재명의 얘기입니다. 이게 산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지금 기업들이 중대재해 처벌법 예. 때문에 가업 승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좀 위험성이 있는 기업들은 아하. 그 결국은 한국 기업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산재라는 제도가 있는데 산재라는 제도라는 게 저도 뭐 한노이 간사하다고 오래 했잖아요. 네. 그 재해를 없애보려고 산재 없애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건설 네. 현장에서 낙상사고 이런 거 없애려고 굉장히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많이 했는데 네. 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고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까지 산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누가 기업하겠어요. 위험성 있는 기업들은 전부 그러면은 뭐 자기들은 뭐 외국인 근로자나 됐다 쓰고 민노총이나 뭐 근데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또 건설 현장 가가 또 깽가리 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은 대통령이 오산시장한테 뭐 따졌죠. 따진 게 막무르하고 예. 그다음에 삼립 옛날에 삼립이죠, 그죠? SPC가 SPC, 예. 그거 불러가지고 막무르하고 예. 직접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되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불러서 모욕하고 기업인 불러서 모욕하고 그러면 그게 법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은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국가가 최대한의 산재에 대한 예방을 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것을 아주 잘못된 행위로 그렇게 취급하면은 기업인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기업들은 안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산재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 토목 쪽인데요. 이 건설 토목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산재가 진짜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산재가 발생하면 그러면 그 노동부에서 일단 그 공사 중단을 명령한대요. 그리고 공사 중단을 명령하면 이걸 다시 풀 때까지는 이제 산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완전히 대책이 세워지면은 이제 다시 공사 재개해도 좋다 하는데 이게 2달이 갈 수도 있고 3달이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건설업계나 토목업계는 그 2달, 3달 동안의 금융 비용을 할 일 없이 물어야 되고 이게 되게 공기가 있잖아요. 약속된 공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엄청난 그 부가금을 또 물어야 되고 이 산재가 그래서 건설 토목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들이 한 건이라도 나면 큰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산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건설 현장에 사고가 나면은 그 사업은 그냥 망쳤다 이래 보는 예.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원청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네. 뭐 하도급주든지 그렇죠. 다 그렇게 그런 하죠. 부분도 예. 지금 이제 하도급조도 원청 기업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건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사고 많이 나는 사업 안 하고 사고 많이 나는 건설 사업 안 합니다. 결국은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되면은 대한민국의 건설력도 원전식으로 예.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최강의 건설 기능이 또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그게 벌어진다. 일자리를 제일 많이 일자리가 그 당장의 창출하는- 일자리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현장 근로자들을 그럼요. 그리고 이게 골목 상권하고 직결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 예. 시장도 가고 그 사람들이 뭐 건설 현장 가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뭐
비싸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서민 생활을 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네. 시장 경제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강하게 압력하고 규제하고 이러면 결국은 사회주의 정권이 망하는 게 저거예요. 결국은 시장의 반시장적 행위를 하면서 네, 네. 그 시장의 흐름을 막아버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제 시장의 흐름을 막고 투자도 막고 다 그런 상황이 그럼 되면 우리도 장마당으로 가야 되나? 장마당 아니 정상적으로 시장 흐름이 막히면 장마당이라도 가서 뭘 해야지. 요즘 시장 가보세요. 저는 코로나 때 100여 군데 갔어요. 전국에. 예. 시장이 하도 어렵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담은 얼마라도 팔아주려고 가봤는데 피눈물을 흘렸다고요. 맞아요. 불과 얼마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가보면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시장 가면은 노점 하시는 분들 어제도 청량리 뭐 우리 그 저 홍보관 때문에 갔는데 네. 할머니가 그 참외 갖다 놓고 그거 35도 하는데 참외 갖다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2박스 사드렸는데 그러한 현실들을 너무 모르는 소위 한 번도 돈을 안 벌어본 놈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손으로 한 번도 돈을 안 벌어본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현장 얘기하고 하니까 무슨 예. 현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현장은 지금 이재명이 그리고 얘기하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땀 흘려서 지 손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세금 낸 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금 아까운 줄도 몰라. 그냥 갖다 돈 찍어갖고 풀면 되는 줄 알아. 김민석이도 뭐 예. 그렇게 돈 벌어본 사람이 아닌데 돈은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지금 좌파 정권이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예. 현장을 모르는 것들이 현장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이 서민 얘기를 하니까 저같이 이제 막 정말 서민들하고 시장 바닥에 다니고 어려운 분들하고 해본 사람을 봐도 저것들이 정말 예. 현장을 전혀 모르면서 서민 얘기를 하고 서민을 모르면서 반서민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저들은 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왜? 현장을 모르면 그래 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들, 현장 더 어렵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죽이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뭐 아직 취임을 안 했나 싶을 정도예요. 임명식을 또 한대. 임명식 그것도 8월 15일 날. 임명식 1년에 한 번씩 하면 돼요. 8월 15일 날 내년 8월 15일은 1년차 임명식도 하고 그래서 기가 막힌 게 그래 8월 15일 날 그래 좋아. 뭐 누가 많이 모이는 거 한번 보자. 너가 10,000명 불렀다는데 그럼 10,000명의 임명식을 하면은 우리는 애국 시민들 100만이 모이면 되죠. 우리 공화당도 그 숭례문에서 8월 15일 날 12시에 해요. 아 남대문에 숭례문. 우리가 이제 그래. 거기서 그럼 몇 명 모으려고? 뭐 최대한 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재 가야 되겠네. 몇 시에요? 12시부터 하는데 12시. 원래는 예. 이제 1시부터 본 시작을 하니까 예. 1시쯤 오시면 되는데 예. 정광훈 목사님 쪽도 뭐 그거 막혔으니까 예. 뭐 막히면 할 데 없나? 종각에서 저 종로 저 동대문까지 하면 되지. 그래서 길을 확 죽여야 된다 이것들이. 아니 임명식 아니 다 불러가 해놓고 난 다음에 국민 임명식 한대.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도 덜러리 써가지고 임명식 해야 되는데 뭐 개딸들 임명식이죠. 국민 임명식이 아니고 국민 예. 주권주의 아니고 개딸 주권주의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문재인 때 실패했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 소위 예. 민중민주주의를 표현을 참여형 민주주의로 바꿨잖아요. 그래요. 직접 예. 민주주의.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를 이 사회주의자들은 하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